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36, 37쪽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달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달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땡땡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땡땡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달의 위치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달을 관측하면 어떻게 될까? 달의 모양이 변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달의 위치도 변할까요? 네, 변합니다. 그럼 달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달에서 본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달에서 하늘을 보면 검은색입니다. 그 이유는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란빛을 보기 위해서는 햇빛이 공기와 부딪혀서 파란빛 입자가 반사되어야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달에는 그런 공기가 없어서 파란빛을 흩어지게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우리로 하여금 숨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하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달을 관측하면 달의 모양과 위치가 모두 변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그동안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두 개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은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시간을 알아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해를 보고 정해집니다. 관측자의 어느 방향에 해가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때를 아침 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하늘에 높이 떠 있으면 언제가 될까요? 네, 점심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해가 서쪽으로 지게 되면 언제가 될까요? 저녁 시간이 됩니다. 해가 땅 밑으로 져서 아예 사라지고 깜깜해지면 한밤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해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관측자가 남쪽을 보고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가 남쪽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럼 몇 시가 될까요? 네, 낮 12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이해했죠? 자, 이번에는 해가 관측자의 어느 쪽에 있나요? 네, 동쪽에 있습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이 동쪽입니다. 기억나나요? 둘째 시간에 방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배웠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을 동쪽이라고 합니다. 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시간으로는 몇 시가 될까요? 네, 둥근 해가 떠오르는 아침 6시입니다. 여기도 모두 이해가 됐죠? 자, 이번에는 해가 아까와는 반대편에 가 있네요. 이쪽은 관측자의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남쪽을 바라봤을 때 관측자의 오른쪽이니까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겠죠. 지금은 해가 서쪽에서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네, 저녁 6시입니다. 여기 또한 모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지구 위에 관측자를 올려놓고 시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관측자를 지구 위에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관측자가 다음 위치에 있을 때의 시간은 언제가 될지 알아봅시다. 네, 지금 해가 오른쪽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있습니다. 북극이 보이네요. 지구를 북극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만약 이렇게 지구가 있다면은 우주에서 북극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북극이 지금 이 지구 사진에서는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관측자가 남쪽을 바라보고 그림과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자, 펭수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나요? 괜찮습니다. 지구는 중력이 있어서 지구 위의 물건들을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펭수는 우주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위에 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해는 펭수의 동쪽에 있나요? 서쪽에 있나요? 지금 관측자의 왼팔 쪽에 해가 있네요. 왼쪽은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네, 정답은 동쪽입니다. 해가 관측자, 즉 펭수의 동쪽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펭수의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게 될까요? 네,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니까 아침 6시입니다. 자, 이 내용도 이해 가나요? 시간은 해가 떠 있는 위치를 보고 정합니다. 기억나죠? 해가 관측자의 동쪽에서 떠 있는 시간을 아침 6시라고 하고 머리 위에 높게 떠 있으면은 낮 12시, 서쪽으로 지고 있으면은 저녁 6시, 해가 땅 밑으로 가서 보이지 않으면 깜깜한 한밤중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해는 펭수에게 어느 쪽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펭수의 왼팔 쪽이 있습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을 때 왼팔 쪽은 동쪽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 있으니까 지금 펭수의 시계는 아침 6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했나요? 네, 다음은 지구가 자전을 내서 펭수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해가 관측자의 머리 위에 떠 있네요. 몇 시일까요? 네, 12시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을 시간입니다. 자, 이건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 지구가 자전을 내서 펭수의 위치가 또 변했습니다. 해가 관측자의 어느 쪽에 있나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했나요? 서쪽이라고 했나요? 네, 서쪽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은 서쪽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가 서쪽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일까요? 네, 저녁 6시. 다른 말로는
18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녁을 먹을 시간이네요. 지구가 또 자전을 해서 펭수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관측자에게 전혀 비치지 않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평면으로 보여서 헷갈리겠지만 실제 지구는 배구 공 같은 공입니다. 공의 반대편에 해가 있고 그 반대편에 펭수가 있습니다. 펭수가 있는 위치에서는 해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깜깜해집니다. 그럼 지금 펭수의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킬까요? 네, 정답은 밤 12시, 다른 말로 24시입니다. 밤이 깊어서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펭수의 왼쪽에, 즉 동쪽에 해가 있을 때, 해가 떠오르는 시간, 아침 6시입니다. 펭수의 머리 위에 해가 있을 때, 낮 12시, 펭수의 오른팔 쪽, 즉 서쪽에 해가 지고 있을 때는 저녁 6시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땅 밑으로 져서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간, 밤 12시겠죠. 자, 우리는 달을 관측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똑같이 6시쯤에 밖에 나가서 달을 보려고 합니다. 관측자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관측자가 어디에 있어야지 저녁 6시가 되는 것일까요? 네, 관측자가 이 위치에 있어야지 저녁 6시가 됩니다.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위치가 됐을 때 저녁 6시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됐죠? 네, 그러면은 절반은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달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음력 2일부터 시작해서 음력 15일경까지 날짜가 흘러갈 때, 즉 대략 2주간의 기간 동안 달의 위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력 2일에는 무슨 달이 뜰까요? 네, 초승달이 뜹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초승달의 위치는 지구의 어디쯤 있을까요? 자, 잘 기억나지 않나요?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자, 초승달의 위치는 여기일까요? 자, 1번 위치입니다. 그 다음 2번 위치,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8개의 달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승달은 어느 쪽일까요? 네,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손톱 모양의 달인데 오른쪽이 빛나고 있는 달, 바로 2번 달이 초승달이죠. 자, 그럼 관측자인 펭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초승달은 어느 쪽에서 보일까요? 펭수의 오른팔 쪽이네요.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은 서쪽이다. 기억나나요? 네. 저녁 6시경에는 관측자의 서쪽에 달이 떠 있습니다. 아, 해와 같은 방향에 있네요. 즉, 저녁 6시에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달을 보려면은 그 초승달도 해 근처에 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해가 지는 방향을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초승달도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은 초승달이 서쪽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해는 좀 전에 막 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현달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현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네,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달, 2번, 3, 4, 5, 6, 7, 8번 달이 있습니다. 네, 지금 2번 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초승달이라고 배웠으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상현달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 달이 상현달입니다. 상현달은 반달인데 오른쪽이 밝은 달을 상현달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 상현달이 펭수의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이것은 펭수가 등 뒤가 아니라 앞쪽이 있어서 펭수는 지금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상현달은 남쪽 하늘에 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남쪽 하늘 위에 높이 상현달이 보입니다. 달의 위치가 초승달일 때는 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남쪽 하늘로 위치가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쪽 하늘에 떠 있는 음력 7일에서 8일경에 저녁 7시에 상현달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름달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름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똑같이 달의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8개의 달 중에서 보름달은 어디 있습니까? 네, 정답은 구슬같이 동그란 이 달이 보름달이죠. 네, 보름달은 딱 봐도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동그란 달이 보름달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름달은 관측자, 즉 펭수의 어느 쪽에 떠 있나요? 네, 관측자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지금 펭수의 왼손 쪽에 떠 있죠. 즉, 관측자의 동쪽에 달이 떠 있습니다. 동쪽 하늘 지평선 위에 보름달이 선명하게 떠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달이 서쪽에서 남쪽을 지나 이제 음력 15일경에는 이렇게 동쪽으로 위치가 변했습니다. 달의 위치만 변한 게 아니라 아까 초승달부터 상현달 그리고 보름달로 달의 모양도 함께 변했습니다. 그럼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림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저녁 7시에 관찰한 것입니다. 17일 저녁 7시에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서쪽에 초승달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초승달은 음력 2일에서 3일경에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17일인 까닭은 양력 기준으로 17일이고 실제로는 음력으로는 2일에서 3일이 되는 날짜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9일 저녁 7시에 나가서 달을 관찰하니 달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달의 모양도 더 통통해져 있습니다. 21일이 저녁 7시에 달을 관찰했습니다. 달의 위치와 모양이 변했습니다. 달이 좀 더 통통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일이 되었습니다. 음력으로는 7일에서 8일경입니다. 자, 음력으로는 7일에서 8일경의 지금 날짜인데 이때는 남쪽 하늘에 오른쪽이 밝은 반달, 상현달이 떠 있습니다. 25일에는 달이 더 동쪽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달의 모양도 더 통통하게 변했습니다. 자, 27일에는 달이 동쪽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 통통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일이 되니 동쪽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되어서 떠있는 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음력으로는 15일이 되는 날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은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관찰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마다 조금씩 위치도 변하고 모양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시간은 똑같이 저녁 7시이고요. 날짜만 다르게 해서 관찰했을 때 이러한 위치 변화 그리고 모양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 날 동안의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는 하루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와 같을까요? 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여러 날 동안, 2주에 걸친 기간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하루 동안의 달의 모양은 변하는지, 위치도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짜에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음력 15일경, 이 하루 동안 관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음력 15일로 똑같지만은 관찰하는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다르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자, 저녁 7시에 달이 동쪽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음력 15일이니까 보름달이 떴겠죠. 자, 그 다음 1시간 뒤인 저녁 8시에 다시 한번 달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자, 모양은 변했나요? 모양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보름달입니다. 즉, 같은 날에는 같은 모양의 달만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위치가 조금 서쪽으로 옮겨졌죠. 네, 그 다음 저녁 9시 경에는 달이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저녁 11시에는 더 높아집니다. 밤 12시에, 즉 자정이 되었을 때는 남쪽 하늘 높이 달이 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밤 12시에 남쪽 하늘 높이 달이 떠 있고 새벽 1시에 달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다음 새벽 2시입니다. 달이 서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새벽 3시입니다. 달이 서쪽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새벽 4시,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지평선 아래로 달이 내려가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서 점차 이제 아침이 되어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달은 하루 동안 동쪽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위치를 옮겨가지만은 모양은 변함이 없다. 라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동안 달을 관찰하면 모양은 변함없고 위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변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와 단 하루 동안의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를 한 화면에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은 날짜는 다르게 했지만은 관찰하는 시간은 7시로 똑같이 맞췄습니다. 하루 동안 관찰하는 것은 날짜는 똑같은 날 관찰을 했지만은 시간을 다르게 해서 1시간 간격으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와 하루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양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모양이 변하고 있나요?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은 어떤가요? 달의 모양이 초승달에서 상현달, 보름달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죠? 반면에 하루 동안의 달의 모양은 어떤가요? 달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잘 보이죠?
즉 정리하면은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은 변하지만 하루 동안 달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어느 날 저녁에 밥을 먹은 다음에 하늘에서 보름달을 보았다. 그러면은 그 날은 자정인 밤 12시에도 그리고 새벽에 잠깐 깼을 때 밤하늘을 보아도 똑같이 보름달만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달의 모양이 약간 변해 있겠죠. 자, 이번에는 달의 위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달은 땡땡 쪽에서 땡땡 쪽으로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세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일까요?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의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17일에는 서쪽 하늘에 달이 떠 있었는데 29일에는 동쪽 하늘에 달이 떠 있죠. 하지만 하루 동안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에는 동쪽에서 시작되었는데 오전 5시에는 달이 서쪽 하늘까지 움직였습니다. 즉 여러 날 동안 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 동안의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변합니다. 자,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죠. 자, 오늘은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학생이 되면은 다시 배울 내용입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 원리를 이해해서 이렇게 여러 날 동안에 달의 위치가 변하는 방향과 하루 동안에 달의 위치가 변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하루 동안 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오른쪽 그림 보면 되겠죠? 지금 달이 저녁 7시경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데 점점 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지구가 하루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뭐죠? 네, 정답은 자전입니다. 달은 그대로 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해가 있고 다음 지구가 있고 다음 달이 이쪽에 떠 있는데 이때 햇빛을 다 받아서 보름달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구는 달이 물론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고 하긴 했지만은 우선 지구가 자전을 하루 동안 열심히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때 보이는 달의 위치가 점점 더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날 동안 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번에는 이제 2주에 걸쳐서 똑같은 시간에 봤는데도 어떤 날은 달이 서쪽에 있고 어떤 날은 남쪽 하늘에 있고 어떤 날은 이렇게 동쪽 하늘에 떠 있고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전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달의 공전 때문일까요? 네, 정답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있고, 즉 17일경에는, 선생님 달이니까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는 쪽만 밝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초승달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 23일에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해서 여기 이쪽까지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절반만큼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상현달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랬을 때 달은 이 정도 위치까지 이 정도 위치까지 공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태양빛을 온전히 다 받아서 이렇게 보름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2주에 걸친 달의 모양 변화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라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이렇게 달이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은 위치만 변하는 것, 그것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다 했죠? 지구가 자전, 혼자 열심히 돌기 때문에 이것은 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에 배웠죠, 우리. 태양도, 그리고 별도, 달도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날 동안의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달이 처음에는 이쪽 위치에 있다가 일주일 정도 후에는 이렇게 이쪽까지 이동을 하고 그 다음 일주일 정도 후에는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 이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달이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태양빛이 달라져서 이번에는 모양도 달라 보이고 위치도 달라 보인다고 했습니다. 즉, 이 현상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공전. 이렇게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여러 날은 공전, 하루 동안은 자전 이렇게 글만 만들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당장의 시험은 잘 볼 수 있어도 깊은 이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게 하루 동안에는 왜 모양은 그대로인데 동쪽에 서쪽으로 위치가 변하는지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날 동안에는 모양도 변하고 위치도 변하는데 이번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변하는지 이것은 공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원리를 이해한 친구들은 시험이 끝나도 오래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외워도 되지만은 왜 그런지 원리도 꼭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즉 2주에 걸친 기간 동안 달의 모양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동안만 관찰했을 때는 모양이 변하지 않았죠. 똑같이 음력 15일이면은 똑같이 보름달만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만약에 음력 2일에 하루 동안만 시간을 달려 관측했으면은 아마 음력 2일이니까 초승달이 보였겠죠. 그럼 그날은 계속해서 어떤 시간이든 초승달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날은 아마 음력 15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름달만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 날 동안의 달의 위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변한다. 그 이유는 달이 지금 지구 주위를 열심히 공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 이건 달이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루 동안 똑같은 음력 15일에
시간만 달리해서 볼 때 달이 마치 이번에는 거꾸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은 하루 동안에는 많이 못 움직여요. 많이 못 움직이는데 달이 움직이지만은 물론 달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구가 열심히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달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루 동안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루 동안에는 달이 많이 움직이지 못해요. 대신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빡 도니까 이렇게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치가 변하고 모양도 변해갑니다. 하루 동안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만 변하고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탐구활동 1번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이 필요한데 나침반 그리고 그림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달 관측 장소에서 나침반으로 동쪽, 남쪽, 서쪽을 확인하고 남쪽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 아파트나 상가들 아니면 나무 등의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에 똑같은 시간, 여러 날 동안에 변하니까 시간은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저녁에 예를 들면은 저녁 7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여러 날 동안에 달의 위치와 모양의 변화를 관찰해서 기록합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마다 조금씩 위치를 옮겨가면서 그 모양도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실제로 여러 날 동안 달을 관찰한 모습인데 저녁 8시에 관찰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3월 1일의 모습입니다. 네, 남쪽 하늘 높이 달이 보였습니다. 3월 2일에는 달이 동쪽으로 기울어서 떴습니다. 지금 똑같이 저녁 8시입니다. 달의 모양도 변했는데 카메라 빛이 번져서 모양의 변화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달이 점점 통통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3월 3일이 되자 달이 동쪽으로 더욱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씩 동쪽으로 위치가 변하고 있죠. 네, 모양도 첫날에 비교하면 훨씬 통통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탐구활동 1번은 등교 개학 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생각해 볼까요? 문제만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자, 문제입니다.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위치와 모양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달이 동쪽으로 위치가 변했죠. 네. 그 다음에 모양도 점점 통통해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죠. 특히 이렇게 모양하고 위치가 변해가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심화로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상을 첨부해 놨는데 혹시 오늘 배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한 친구들은 아래 유튜브 주소를 선생님이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감을 잡는
영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하면 훨씬 좋은 영상이겠죠.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중학교 때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해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실험 관찰 생각해 볼까요? 문제를 푼 후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네, 이제 2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담 없는 활동들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